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용익물권 얘기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에 지상권이 뭐고, 지상권의 뭐예요? 기본 의의가 뭐고, 지상권에 대한 성질이라든가, 지상권에 대한 뭐예요? 그 내용 있죠? 그런 거 이제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등기법에서는 이런 지상권 등기할 때 신청 절차 얘기입니다. 절차.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권리 얘기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예요? 이 객체. 객체. 이 객체를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이냐 단독이냐. 공동신청이냐 뭐예요? 단독신청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실행 있죠? 등기실행. 이 등기실행을 이제 기본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이 객체 공동 단독 신차 실행 등기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따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 등기는 거기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하면서 보존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뭐예요? 대장을 그려놓으면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그다음에 뭐예요? 땅은 국가로부터 전등록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건시군 얘기죠. 건시군. 그다음에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면 일단 객체는 부동산 일부 안 되고 자, 소유권의 일부전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공동, 단독 나올 때 뭐예요? 단독으로 하는 것은 실자들 하는 거. 상속하고 수용은, 자, 이거 단독이고, 나머지 공동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는 뭐가 중요해요? 소유권이 바뀌니까. 원인행위가 중요하죠, 원인행위. 그 원인행위 뭐예요? 매매, 유증, 상소, 수용, 진정, 원인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용익물권을 보자니, 용익물권.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유권자가 뭐예요?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사용 수익 중에 사용. 자, 수익하는 거 이익. 그래서 용익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으로 해서 남이 부동산을 뭐예요? 자, 내가 뭐 하는 거이고 남이 부동산을 내가 타인의 부동산에 그 땅에 내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용익물권인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객체로 따지면 용익물권하고는 뭐예요? 부동산 뭐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공유지분은 뭐예요? 공유지분은 소유권이니까 소유권의 일부니까 공유지분은 뭐예요? 자, 등기할 수가 없다. 왜?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는 뭐예요? 일부는 전부 부동산 눈에 보이는 부동산은 사용할 수가 있지만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지만 무엇은 공유지분은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 기본적인 객체부터 따져보자. 객체부터. 그러면 객체부터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상권.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얘기죠? 전세권. 전세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남의 땅을 뭐예요? 남의 땅을 왜 이용하는지 목적 있죠? 그럼 남의 땅에 뭐예요? 전부를 이용할 것인지 일부를 이용할 것인지 뭐예요? 그 범위 있죠, 범위. 그런 걸 뭐 해줘야 돼? 이제 그런 걸, 자, 그런 걸 적어야 되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필요적 계상하고 임의적 계상이라고 그런 게 있다는 게 필요적 계상하고 뭐가 있다고 임의적 계상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나눠봤을 때 과연 지상권 할 때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뭐냐는 게 필요적 사항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지상권은 타인 토지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의 땅 짓자 남의 땅 위에 뭘 갖는 거예요? 권리 갖는데 왜 목적이 뭐냐니 게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냐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타인 토지 외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자 출처세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 전부도 사용할 수 있고 또는 뭐예요?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으나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중복 등기 안 된다. 중복 등기. 자, 배타성이 중복 등기를 할 수 없다. 중복 등기를. 배타성이 가능하고. 그래서 동일 범위. 그 부동산 전부의 동일 범위. 똑같은 뭐예요? 지상권. 똑같은 전세권. 그 다음에 배타성이 가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두 개가 등기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절대 중복 등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135페이지 필요적 사항.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남의 땅을 이용하느냐 이 목적을 꼭 써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이냐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그죠? 그 다음에 범위를 정하라네, 범위를. 왜? 이 등기부상에 유일하게 용익물권만 어디에? 을구에 뭐예요? 목적이 뭐고 범위를 적어요. 근데 범위가 만약에 전부라면 전부라고 쓰고 표제부의 면적이 500인데 일부라면 뭐 일부라면 동남쪽 300제곱미터 표제부의 500인데 300이면 일부죠. 자, 이런 식으로 모두 가능하고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도 있고 일부도 등기할 수 있다. 물론 일부일 때는 뭘 그려내라는 게 그 지적도라고 하는 도면을 그려내요. 도면을 그리고 내가 그 일부 어느 부분을 쓰는지 도면 그린다. 그래서 일부일 때 도면 그린다. 자, 일부일 때는 뭐예요?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거기 135페이지에 그 필요적 계산, 거기 그 기억의 그 설정 목적 있죠? 창설적인 설정 목적입니다. 설정이라는 게 창설적인 목적이에요. 왜? 그 맨 땅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있죠? 그 설정 목적. 자, 설정 목적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전부 일부가 가능한데 기재해야 되나? 자, 일필지 전부면 토지 전부라고 쓰고 그 줄 치세요. 일부라면 서쪽 1234라고 기재한다는 거죠. 서쪽 1234. 물론 표제부는 자, 그 면적보다 더 많겠죠? 그래서 일부일 때는 자, 꼭 위치를 표시해 둔다는 거죠. 매 얼마 제곱 쓴지 그 위치와 양을 꼭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청정보의 임의사항은 뭐예요? 임의사항은 이 목적법위가 아닌 거 있죠? 목적법위가 아닌 거. 그래서 임의적 계상, 임의적은 뭐예요? 등기원인의 약정과 특약이 있는 경우 있죠? 등기원인의 약정과 특약인데 기재하는데 일단 존속기간은 자,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고 최단기간만 30년, 15년 뭐예요? 5년 얘기입니다. 5년. 자, 5년이다. 자, 그래서 자, 30년, 15년, 5년이고 우리가 불확정 기간도 가능해요. 그래서 자, 철탑 존속 기간도 한다는 이 불확정 기간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거기 자, 등기원인의 지상권에 등기원인 계약상에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급시기 등이 약정있을 때 기재한다 써있죠? 원인의 약정있을 때만 기재한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줄에 줄 치세요.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으므로 철탑 존속기간 한다는 약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자.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용익물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 이렇게 뭐예요? 객체를 먼저 좀 암기 좀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의 그 목적과 범위 있죠? 이 필요적 계산 기억해야 돼요. 목적 범위 필요적 계산. 그래서 거기 자, 1번의 신청 정보의 필요적 계산 있죠? 신청 정보의 필요적 계산. 그건 꼭 좀 기억하지 않죠. 꼭 1번에 별표 두시고, 목적과 범위는 꼭 이해해 두시고, 일부라면 꼭 뭐예요? 도면을 내야 된다. 일부라고 쓰고 도면을 내야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줄 치세요. 범위가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하라고? 그 지적도를 첨부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거기 그 지상권 등기에서 틀린 거 그래서 자, 1번의 지상권의 설정 목적과 범위는 신청서의 필요적 사항이다 맞고 지료는 뭐예요? 목적과 범위 아닌 지료는 임의적이고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쓰고 근데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게 답이죠. 절대 뭐예요? 부동산 일부 나오면 분필 안 해도 그 뭐 일부 자체에 대해서 용익물권 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 그랬지. 지상권 등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 가능하다 했죠. 넘기세요. 자, 근데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근데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왜 토지 지표면상 이 지표면상 토지 위의 공간 아래 예컨대 뭐예요? 지표면상이 15에서 35m 사이를 서울특별시가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어디에 자, 이 옥상 있죠? 건물 옥상 이 위 공간에 이 광고탑을 세우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등기도 가능해요. 그럼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이니까 저때 우리 시험에 공유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면서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는 것은 구분지상권하고 구분건물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하고 뭐고 두 가지라고? 구분지상권하고 구분건물 두 가지예요. 만약에 구분임차권 그런 거 없어요. 구분임차권 없습니다. 구분지상권하고 구분건물 두 가지뿐이 없다.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은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나무는 아니고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하 또는 지상에 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만 좀 해두자. 그 다음에 뭐 지상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부기 등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137페이지에 지역권에 관한 등기 얘기죠.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 있죠?
일종의 내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거죠. 인수냐 관망이냐 통행 얘기인데. 일단 이 지역권은 종된 권리니까 이 소유권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요. 소유권에 부종성이 있다.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지역권도 따라가니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이 땅을 유역지라고 표현하고 자 옆에 있는 거 승역지라고 얘기하면 자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남의 땅 승역지를 내 땅의 편익에 이용하려고 뭐냐 물을 끌어들인다든가 인수 통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 관망 있죠? 관망대 만들고 관망한다는 점. 관망대 만들게 돈이 들으니까 남의 땅을 뭐예요? 고지대를 이용해서 관망을 한다는 점. 그러면 요구하니까 뭐예요? 요구하니까 유역지고 승낙하니까 승역지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럼 절대 이 승역지는 전부도 관할하고 일부도 관할하지만 유역지는 뭐예요? 일부, 전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것이지 일부를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유역지는 전부에 되고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다른 권리에 이전 등기도 안 되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대상이 되지만 이 지역권은 절대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다는 점. 그래서 여기 일단 의의가 나오고, 자, 의의가 나오고, 여기 두 번째. 자, 그 지역권의 유역지 토지는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서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용의물권이지만 배타성이 약함으로 중복 가능하죠. 자, 그러나 절대 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는 없다는 점. 절대 용의물권은 일부 전부 가능하지만 지분은 안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종성이 있으므로 지역권은 유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이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에 따라다닌다는 점. 그 다음에 유역지 토지 소유자 자 이외에 그러니까 유역지의 이 지상권 설정 등기는 소유권자끼리 하면 등기부상의 을구에 이 승역지 을구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주등기를 하지만 이 지금 뭐예요?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과 이 지역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할 수 있으므로 그런 등기는 뭐예요? 이 지역권,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아래 부기 등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그 소유권자가 아닌 유역지의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도 지상권 설정 등기에 자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다.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 그래서 필요적 사항 있죠?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그 목적과 범위는 꼭 써야 돼요. 무슨 목적으로? 인수냐 관망이나 통행이냐 목적. 범위 있죠?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전부일 수 있고 뭐라고? 일부일 수 있다. 일부일 때는 도면 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역지 표시 있죠? 유역지. 그러니까 항이 뭐예요? 유역지, 승역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역지가 어디에 있고 승역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 표시, 유역지 표시 예컨대 자 충청남도 소천군 장흥 옥산지 지번이 100이다. 승역지는 뭐예요? 100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자 유역지와 승역지 표시하라는 유역지와 승역지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하여튼 그러니까 목적 범위는 항상 기본적으로 공통이니까 지상권과 지역권은 무조건 목적 범위가 필요해요. 자 목적과 범위가 따로따로 씁니다. 목적과 범위를 등기부상에 목적 범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자 거기 책에 보시면 그 136쪽에 그 지상권 등기할 때도 목적 범위 따로 썼죠. 건물 소유 목적이다. 그다음에 지역권도 자 지역권도 유역지 승역지 표시 목적 범위 있죠. 동그라미 쓰세요. 거기 신청서 자 거기 지역권의 등기 신청서의 필요사항 거기 조그맣게 별표 두시고 유역지 그다음에 목적과 뭐예요? 거기 디귿 범위 있죠. 범위 있단. 자 그러면 거기 그 오른쪽에 등기부를 보면 자 목적은 통행 목적이고 범위는 남쪽 100m니까 남쪽 100이라고 써있으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겠죠. 일부라 쓰는 점. 그래서 유역지 승역지 표시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적 사항은 자 뭐예요? 민법상 자 특이하게 해서 자 인수지역권이 이 특이하게 정하는데 물을 끌어들이는데 어디에 승역지에 먼저 가용을 이용하고 나머지 50%는 어디에 유역지 뭐예요? 자 식수를 이용하겠다 아니면 농지 이용 그러니까 승역지 식수로 먼저 50%를 이용하고 나머지 50%는 유역지 농사지구를 이용하겠다 이런 특이하게 따르겠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하게 되면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 있죠?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지역권 설정 등기 그래 놓고 자 유역지 소유권자가 남의 땅을 이용하는 거니까 지역권자가 누가 되는 거 이거 갑이라고 등기한다는 점.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유역지 뭐예요? 이 등기부상에 이 지금 유역지 이 땅이 남의 땅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1번에서 유역지가 뭐예요? 유역지가 지역권이다. 자 이런 등기를 한다는 이걸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직권. 그래서 지역권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계양대고 하는 것이고 이건 요역지 지역권이라 하게 되면 등기관이 뭐 하는 거다? 직권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자. 이게 직권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3번의 첨부정보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일부일 때는 도면을 정해. 자, 지속도 도면을 첨부한다 써있죠? 항상 용익문건 할 때 습관적으로 부동산 일부라면 도면을 내야 된다. 봐주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항상 어디에? 승역지 등기부 이렇게. 승역지 등기부 울구에 뭐예요? 등기부 울구에 설정 등기한다. 승역지 등기부 울구에 설정 등기한다.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요역지가 지역권이라는 직권 등기 나오죠? 동그라미 제목만 보세요. 요역지가 지역권이라는 직권 등기. 그래서 설정이란 단어가 없이 그냥 요역지가 지역권이다 하게 되면 그게 자, 직권 등기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전세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자, 일단 기본 우위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점해서 그다음 부동산의 이용대에 따라 소유하죠. 근데 자, 이 전세권은 물론 거기 다만 줄치세요. 농지의 전세권 등기를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건지 뭐예요? 거기 전세권도 용익물권으로서 토지 또는 건물 전부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지분에 대해서 등기 못하고 이중 등기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비록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쌍가리 이번에 거기 자, 신청 절차 거기 신청 정보 나오죠. 1번의 신청 정보 필요역사항 그거 조그맣게 별표 드시고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뭐라고 이거 전세금 있죠? 전세금 아니면 뭐예요? 이 전전세금 있죠? 이 전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자,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뭐예요? 목적과 범위를 따로따로 써요. 등기부상에. 근데 이 지금 뭐예요? 전세권은 자, 이 설정 목적이 아니에요. 대상상 목적이 이미 토지나 건물을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고 대상상 목적인 범위예요. 이 목적인 범위 한마디로 뭐예요? 이 목적인 범위 그래서 자, 목적과 범위를 따로 안 써요. 한 줄을 쓴다는 죠. 왜? 이미 뭐예요? 이미 자, 토지에 대해서 등기할 건가 건물에 대해서 등기할 건가 이미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목적인 범위 이 범위를 뭐예요? 토지의 전부냐? 토지의 뭐라고? 일부냐? 일부일 때는 뭐라고? 도면을 내라 앉죠. 도면을. 토지는 지적도 건물은 건물 도면 내라. 도면을 그려서 내라. 쓰는 범위를 그려서 내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니은의 목적인 범위다. 목적인 범위. 그래서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세권 또는 전소세권의 설정 목적이 되는 부동산 범위를 기재한다. 그 범위가 일필 토지 일부 또는 일동 건물 일부 때는 그 목적 부동산을 특정해서 기재한다. 써있죠? 자, 특정해서 남쪽 어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재된다. 그 다음에 자, 임의적 사항은 뭐예요? 임의적 사항은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 존속기간 있죠? 이 존속기간은 최장은 몇 년이고 최장은 10년이고 자, 그 다음에 최단은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1년이고 토지는 규정이 없으므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약금과 배상금 얘기죠? 위약금과 뭐예요? 배상금에 특약이 있다든가 자, 그 다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든가 전전세금지 있죠? 약정 있을 때만 기재하라는 점. 그 다음에 자, 3번에 첨부전면 도명된다 그랬고 우리 요새 공동전세 목록은 자, 시험 문제 잘 등장하지 않는데 일단 자, 부동산이 몇 개, 5개 이상일 때는 공동전세 목록을 내라. 참고로 보자. 그 다음에 자, 거기 3번에 전세권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전세권에 있는 등기는 당연히 뭐예요? 자, 거기 주등기 아래 부기등기 한다. 하여튼 소유권에 이전 등기가 아니면 다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별표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전세금의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 때는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 있죠?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약에 끝나고 자,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 이 전세권을 뭐예요? 자, 일부를 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하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즉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과 분리처벌하지 못하는 부정성과 수반성이 있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될 경우 해당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를 유효한 것으로 이때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줄치세요. 전세권의 일부전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 할 수 없으니까 만료된 다음에 하라 그랬죠? 다만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할 때는 증명이죠? 전세권의 소멸 청구나 통지 등으로 해서 그러하지 않다
할 수 있다.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한마디로 전세권의 뭐라고?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이 있으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전세권이 뭐하고? 전세권이 뭐예요? 전세권이 소멸 후에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소멸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꼭 별표 두시고 하여튼 소멸되기 뭐예요? 만료 전. 만료 전에 할 수 없고 소멸하기 전에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해 두자. 그렇게 꼭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전세권의 변경 등기는 자, 뒤에서 보자. 그다음에 거기 몇 페이지? 142쪽에 자, 거기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 자, 26개 때 시험인데 뭐가 나와요, 이거? 전세권의 이전 등기를 뭐로 한다? 주등기한다. 말도 안 되죠.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다 부기등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꼭 기록해야 되겠죠? 그게 답이고. 3번에 뭐예요? 반드시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이니까 반드시 기재하는 게 아니라 등기원인의 계약상의 약정이 있을 때만 기재해요. 그 다음에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의 전세권 등기 안 되고 부동산 일부 가능하지? 부동산 일부는 있다야. 공유지분은 없다고. 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에 관한 8번의 임차권에 관한데 이건 뭐 여러분 민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뭐예요? 다만 우리가 그 신청 절차에 거기 차임 있죠? 차임 꼭 동그라미 치세요. 임차 거꾸로 하면 뭐예요? 차임이죠? 임차 거꾸로 하면 뭐라고? 차임이니까 차임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록을 해야 된다. 차임은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임의적 사항 있죠? 하여튼 존속기간은 다 뭐예요? 임의적 사항인데 헷갈리지 않게 거기 임차보증금 있죠? 임차보증금은 꼭 써라. 임차보증금.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일단 임차권 등기, 임차권 얘기 나왔을 때 자, 임차권은 뭐예요? 임차권은 이 건물은 주택의 인도 플러스 뭐예요? 주민도 뭐하면 신고하죠? 이 주택의 인도 주민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상가 인도 플러스 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길날 자,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왜 받느냐? 이것은 뭐예요? 이건 최우선 면제고, 이건 뭐예요? 우선 면제 때문에 받는 거죠? 자, 그 지역마다, 서울은 1억, 이렇게 지역마다 이 최우선 번제를 받는 금액이 정해졌는데, 그거부터 만약에 우회에, 전세금이 우회라면, 반드시 뭐예요? 확정일자, 전세보증금이 우회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택의 인도와 상가의 인도라는 뭐예요? 이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존속기간이 끝나고, 자, 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전세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사 가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이 상실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민법 몇 조에? 621조에 임대인의, 자,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뭐예요? 임대인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의 임대인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법 621조 규정에 의해서 자, 누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해달라 해서 자,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를 해놓으면 뭐예요? 뭐가 유지되니까 대항력이 유지되니까 이사 갈 수 있죠. 근데 이 법 규정에 뭐예요? 반대 약정이 없다면 그랬으니까 집주인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임차보증이 뭐예요? 받지 못하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제도에 있어서 일단 뭐라고? 부동산 소유지, 관할지방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촉탁으로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오게 된다. 그러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은 촉탁 등기니까 뒤에 설정이란 말이 안 붙어요. 자, 그러면 이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에 의한 것은 뭐예요? 우선 면제도 받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대항력도 만약에 유지가 되는데 이 민법 규정에 의한 임차권은 당연히 뭐예요? 이 대항력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법을 개정해서 주택임차권의 뭐예요? 민법 규정에 의한 이렇게 뭐예요? 민법 621조라는 민법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권의 설정 등기도 대항력도 있고 뭐가 있다? 우선 면제도 있다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개정했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거기 144페이지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제도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데 일단 거기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2번에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그게
임차권의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면제 이기고 그 다음에 거기 자 동그라미 3번 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 등기 및 상가임차인 경우가 경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이전 등기와 임대물 할 수 없다 쓰죠. 이전 그 등기 기초한 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나고 이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임차권은 권리가 상실된 거예요. 권리가 상실된 걸 가지고 절대 뭐 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그걸 기초로 이전 등기할 수는 없다. 하여튼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의권은 뭐예요? 자, 존속기간이 끝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소멸된 권리를 갖고 이전 등기나 뭐 하지 못한다는 게 이거. 자, 임차물의 전대 등기, 임차물의 전대 등기를 할 수 없다. 하여튼 임차권 이전 등기 안 된다는 거. 그거 한번 기억합니다. 주제는 저는 꼭 기억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용의물권이란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꼭 이 객체를 꼭 좀 암기해두시고 항상 뭐예요? 필요적 계상 있죠?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역권의 목적 범위, 요역지, 승역지. 전세권의 전세금과 전전세금과 목적인 범위 그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을 때는 전세권의 일부 전등기는 뭐예요? 자 반환 채권에 대한 일부 전등기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에 하라. 소멸된 후에 하라 했죠? 그거 기억해 두자.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 나오죠? 저당권 등기는 자 여러분 저당권 등기는 꼭 이건 별표해야 됩니다. 저당권 등기는 별표해 두시고 자 저당권은 자 채무자 또는 물상 보증인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 점이전 없이 뭐예요? 자 채권 담보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안 갚게 되면 거기에 경매 신청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담보 물건 그게 바로 뭐예요? 저당권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저당권의 교환 가치를 제한하므로 중복적인 저당권 1순위 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부동산에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가능하며 그 다음에 자 부동산의 공시가 가능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따라서 권리 일부인 소유권 지분은 저당권 대상이 되나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뭐예요? 저당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봤을 때 자 뭐예요? 저당권은 뭐하고 반대예요? 이 저당권은 용익물권과 객체가 반대가 된다. 용익물권과 객체가 뭐라고? 반대다. ans죠. 그래서 이게 담보물권 저당권은 자 이렇게 이 저당권은 반대가 된다. 자 뭐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가 없다. 당연히 안 된다. ans죠. 자 이 효력이 자 그 전부의 미침으로 일부 안 되고 그다음에 공유지분 가능하죠? 네, 공유지분은 등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중복등기 가능하죠?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이 중복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유권은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도 대상이 되는데 소유권은 뭐예요? 주등기로 하고 이 지상권이나 이 전세권이 대상이 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항상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등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그 효력은 어디까지? 종물까지 미침으로 당연히 뭐예요? 기존 건물에 증축된 건물 또는 부속 건물에 효력이 미치게 해서 변경 등기를 또 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하면 당연히 뭐예요? 효력이 미침으로 자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기를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판례상 만약에 뭐예요? 어디 위에 토지 위에 이 건물 토지 위에 자 또 뭐예요? 건물을 증축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표제부에 표시 변경만 하지 다른 등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효력이 뭐예요? 다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이 땅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졌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뭐예요? 경매 대상은 돼도 자, 이 건물 부분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판례다. 이렇게 민법 시간에 들은 얘기를 한번 이해해 두시고 과연 뭐예요? 이 저당권 등기할 때 필요적 계상이 뭐냐는 게 필요적 계상. 그래서 이렇게 필요적 사항이 뭐냐? 일단 저당권은 뭐예요? 일단 이 채권액을 꼭 적어야 된다니 채권액을. 이 채권액을 꼭 적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물론 이 근저당일 때는 뭐예요? 채권 최고액을 꼭 써야 된다. 채권 최고액 근저당일 때. 그래서 우리가 근저당권은 자 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계속적인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이렇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장래 뭐하는 장래 뭐예요? 증가하고 감소하는 불특정 이렇게 불특정 뭐예요? 불특정 이 다수 채권을 이 다수 채권을 일정한 어디까지 일정한 뭐예요? 결산기까지 이 담보로 제공하는 게 근저당권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돼. 돈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예컨대 돈이 필요하니까 자, 누가 하고 이 주식회사 이 국민은행하고 기초계약을 맺습니다. 기초계약. 기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음을 발행할 테니까 네가 어음을 지급 좀 해달라라는 기초계약을 맺죠. 그러면 기초계약을 맺고 자, 은행이 얘를 못 믿으니까 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 그래서 담보로 제공하고 자, 우리 근저당권을 만약에 설정하는데 그 근저당권에 1억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책을 정했다는 점.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이렇게 범위 정해놓고 자, 이 기초계약에서 갑이 뭐예요? 자, 하도급체에서 물건을 받고 물품 대금을 어음으로 뭐예요? 이 3천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합니다. 그럼 어음 뒤에 보면 자, 뭐예요? 그 지급은행이 국민은행이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은행 가서 뭐예요? 3천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어음을. 그다음 자, B라는 사람한테 4천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하고 자, B가 은행 가서 지급받고 자, 그다음에 C라는 사람이 5천만 원짜리 약속금을 뭐예요? 발행하게 되면 자, A가 발행한 금액을 갖고 물품 대금을 받고 뭐예요? 은행 가서 지급한다. 그러면 이렇게 A하고 B하고 C가 은행 가서 뭐예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자, 어음을 지급받죠? 자, 그러면 장내 증가를 해요. 증가 3천에서 4천 되고 4천에서 5천이니까 자, 7천에서 1억 2천 가죠? 그러면 이제 감소한다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 1억 2천 원만까지 그 채권책을 정해놨으니까 어음을 1억 2천까지 발행했으니까 갑이 돈은 나중에 더 뭐예요? 어음을 발행해서 안 갚으면 부도나니까 돈을 이제 조금씩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장가고 장내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점.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예요. 이 채권이 만약에 저당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부동산을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자, 5천만 원을 만약에 빌려왔다면 이 5천만 원은 특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된기 때문에 갑이 5천만 원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저당권 소멸된다. 이게 부종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종성, 그죠? 수반성, 부종성 얘기죠. 부종성은 종이죠, 부종성. 종친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너 종치고 싶냐? 너 죽고 싶냐? 그러죠, 우리가. 그 얘기할 때. 이 부종성이라는 건 운명을 같이 하니까. 돈 갚으면 소멸하죠. 근데 근저당권은 이 불특정 다수채권을 일정한 결산기까지 계속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감소했다 했죠. 이렇게 어디까지 계약을 정한 일정한 결산기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이죠. 결산기까지 계속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을 다 갚아서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근저당권은 뭐예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저당권의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 이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인데 우리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채권자 채무자가 이렇게 채권자가 뭐예요? 여러 사람 다수인 경우도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최고액은 나눠서 구분해서 기재하지 않는다. 항상 단일하게 기재한다. 단일하게. 구분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니까? 한마디로 등기할 때 자, 어디에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 해서 나눠 쓰지 않겠다. 나눠 쓰지 않으니까 항상 등기부는 1번에서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채권액이 뭐예요? 1억 2천이면 1억 2천만이라고 이렇게 써놔야지. 이걸 뭐예요? 채권자가 3명이 있다 그래서 자, 4천 이렇게 나눠 쓰는 게 아니다니까. 그래서 등기부에 그렇게 안 쓰니까 신청서에도 그렇게 쓰지 말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146쪽을 보면 146쪽을 보게 되면 자, 거기 자, 여기 140 어디에 여러분 거기 100 그 근저당권 나오는 게 146쪽에 그 보충 근저당권 있죠? 예, 근저당권 있는데 거기 자, 이렇게 써 놨어요. 자, 세 번째에 줄치세요. 채권자가 수인일 경우도 채권 최고액은 뭐예요? 구분 기재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재한다 써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 줄쳐놓고 다시 보자. 그 다음에 맨 위에 니은 채무자 표시 있죠? 채무자를 만약에 등기 신청서에 자, 이렇게 신청서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 설정 등기 이게 신청서라면 부동산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액은 1억 2천이라면 1억 2천이라고 딱 이게 단일하게 쓰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갑인 경우에도 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의무자가 갑이라 하더라도 채무자하고 의무자가 서로 같던 틀리던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자, 채무자 표시를 꼭 하라는 게.
자, 그래서 필요적 사항 중에서 꼭 기억할 사항은 채권에 갖고 뭐예요? 뭐라고? 채무자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채무자 표시. 그래서 여기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뭐 할 경우에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반드시 뭘 써야 된다고? 채무자를 꼭 써야 된다. 채무자를. 따라서 채무자와 설정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도 기재하고 동일인 경우에도 반드시 뭐 하라는 게 이거 기재하라죠. 그 다음에 디귿 저당권의 목적이 권리일 때 권리 표시하고 자 저당권의 목적이 이렇게 이 지상권이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일 때 그 권리 표시를 꼭 쓰고 그 다음에 공동담보 표시 있죠. 특히 뭐예요? 특히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면 공동 이 담보 표시를 하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라면 자 등기관이 직권으로 뭘 작성한다? 공동 담보 뭐예요? 담보 목록을 뭐 한다는 게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라고? 5개 이상이에요. 시험 문제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왔는데 자 절대 몇 개 이상? 5개 이상일 때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해요. 신청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신청 정보의 임의적 사항 그래서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있죠? 여튼 뭐가 아니면 채권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의 이 채무자 표시 있죠? 요 두 가지만 외워두시고 나머지 다 임의적이다. 변제의 이자 발생기 자 그 다음에 원본과 이자의 장소 있죠? 자 그 다음에 효력에 미치는 범위 특이하게 다 임의적이에요. 등기 실행은 자 줄치세요. 부동산이 뭐예요? 부동산 소유권이 저당권의 대상이면 주등기를 하고 이렇게 자 소유권이 대상이 뭐예요? 주등기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대상이면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지상권 자 이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동산을 자기 소유권을 담보로 만약에 자 담보로 시행하면 1번에 뭐예요? 이렇게 주등기를 한다. 저당권 서전등기 을이라고. 근데 등기부상의 1번에서 누가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 이 병한테 돈 빌리죠? 그럼 이 병이 이 지상권 등기 아래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저당권 등기 이렇게 뭐예요? 부기등기 한다는 게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대상이라면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루 사본 저당권에 이전 등기 나오죠? 저당권에 이전 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언제나 뭐라 한다는 게 부기등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그 원인 나오죠? 근저당권의 원인 얘기 나오는데 자 우리가 거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산기가 끝나기 전에도 이 결산기가 끝나기 전에도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고 결산기 후에도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근데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결산기 뭐예요? 결산기 전하고 자 결산기 뭐라고? 결산기 후단이죠. 그러면 이제 결산기가 만약에 끝났으면 이제 뭐예요? 은행은 채권이 확정됐으니까 돈을 얼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생겨요. 근데 결산기 전이라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결산기 전이라면 등기 원인을 뭐라고 써야 되냐 하게 되면 자 그 근저당 설정 계약상에 계약 양도라고 이렇게 쓴다는 게 계약 양도라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결산기 후에는 뭐예요? 이제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이 생기죠? 확정 채권의 양도 이렇게 쓴다니 확정 채권의 양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단어가 결산기 전이라면 아직은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뭐예요? 채권이란 말이 안 생기고 자 결산기 후라면 뭐가 생긴다? 채권이란 개념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 147쪽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원인은 뭐예요? 아직 돈 갚으라는 채권이 안 생겼으니까 처음부터 근저당 설정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양도라고 쓰고 그 밑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후죠? 확정되기 후에는 뭐예요? 돈 갚으라는 채권이 생기니까 뭐라고? 확정 채권의 양도라는 말이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봐주지 않니까 뭐가 들어간다고? 채권이란 뭐예요? 채권이란 단어가 들어간다. 그렇게 봐주지 않죠. 그 다음에 거기 넘겨보시면 저당권의 뭐예요? 변경등기 나오죠?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자 뒤에 권리 변경등기 할 때 자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의 변경등기는 자 채권액이 이렇게 등기부상에 채권액이 뭐예요? 증액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자 무슨 등기? 저당권 소존 등기 있죠? 자 그러면 채권액이 뭐예요? 1억 2천이다. 채무자가 뭐예요? 채무자가 갑이다 그랬죠? 이 채권액이 뭐예요? 증액하고 뭐예요? 감액한다든가 이 채무자가 갑에서 병으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써 있는 일부 내용이 바뀌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자 저당권에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변경 등기를 한다. 저당권에 뭐라고? 변경 등기다. 이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금 뭐예요? 저당권의 변경 등기에 대한 증액과 감액이익이 나오죠? 그러면 증액과 감액이익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등기부상에 자 소유권자 갑이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 예컨대 만약에 채권에게 증액을 하게 되면 자 갑이 을한테 자 1억 5천으로 3천만 더 빌려서 1억 5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 등기부상에는 1억 2천 얘가 을이 갑한테 얼마? 자 일단 3천을 더 빌려줬죠. 그럼 을이 갑한테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에 뭐예요? 저당권에 무슨 등기할 때? 변경 등기할 때 만약에 뭐예요? 증액을 하면 이렇게 증액하죠? 증액하게 되면 누가? 자, 이 저당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권리자예요. 을이 갑한테 뭐라고 이거? 갑한테 요구한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을이 뭐예요? 갑한테 돈을 더 빌렸으니까 을이 갑한테 요구하죠? 그래서 하면 증액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보이니까 아하 인감증명을 내야 된다. 의무자는 인감증명 소유자가 뭐라고? 소유자가 의무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감액을 하게 되면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서 자 2천을 갚았죠. 그래서 1억을 하자. 그럼 갑이 을한테 2천을 갚았는데 1억인데 아직 1억 1천이죠. 갑이 이거 고쳐달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항상 감액을 하게 되면 자 소유권자가 권리자예요. 그래서 두 개 외우지 말고 하여튼 저당권 변경하면 증액하면 동그라미 증액이죠. 동그라미 증액이죠. 감자는 기억이고 여기 증액이니까 증액 인감증명 소유자 의무자. 항상 증액하면 인감증명 소유자 의무자.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되니까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 148페이지에 권리자 의무자 얘기 나올 때 채권액의 증액 채권액이 뭐 할 때는 증액할 때는 자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설정도 소유권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단순히 외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공동저당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등기관이 뭐라고? 자 거기 149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등기관이 공동저당일 때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누가 작성한다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한다. 그렇게 봐두지 않죠. 자 대의 신청은 필요 없고 넘기세요. 자 넘겨주시면 거기 150페이지에 담보물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예컨대 돈이 아니라 쌀을 빌리기 위해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1번은 뭐예요? 불가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고.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채권자가 수인일 때 그저당 등기 설정할 경우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책을 구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단일하게 쓴다 그랬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의 변제는 일부 이전 등기. 자,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가능해요. 그다음에 4번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 확정되기 전에 동그라미. 전이라면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쓰면 안 되죠? 왜? 당연히 뭐예요? 아직 전이니까 채권이란 말이 생기지 않았어요. 돈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번이 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것이고 절대 거기 물상보증인에 이전 등기할 때 승낙서 있죠? 승낙서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자 절대 뭐예요? 그 채무자의 승낙서나 물상보증인에 있죠? 그래서 갑에서 을로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자 그 저당권 이전 등기에 어디에 이 채권 있죠? 주된 권리 채권의 양도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채권 양도는 약권자들은 자, 이 갑의 뭐예요? 채무자의 승낙서는 이 채권 양도의 요건이지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하는 서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이 채무자의 승낙서를 자,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 누가 을이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병한테 저당권 이전할 때 이 소유권자 채무자의 승낙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절대 뭐라고 이거 등기소에 내지 말고 갖고 있다가 얘한테 뭐예요? 얘한테 대항할 때 보여주면서 자 나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할 때 쓰는 것이지 자 물건이었는 게 할 때는 내는 게 아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권리주권은 뭐예요? 자 이거 내용은 필요 없어요. 권리주권 내용은 필요 없고 이 권리주권은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거기 맨 아래 동그라미에서 한번 등기 실행 있죠? 자 언제나 뭐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한다. 그것만 봐두자. 그것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에서 누가 이 저당권자 있죠? 이 저당권자 을이란 사람이 자 누구한테? 소유권자 갑한테 자 예컨대 채권액 1억 2천 채무자 자 소유권 보존등기 갑 채무자 갑 그 다음에 변제기 2020년도 자 예컨대 3월 10일이다. 자 그러면 3월 20일이다. 3월 20일 곧 돌아오죠.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물권자 저당권자는 갑한테 돈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권을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 그러면 이 병이 을한테 돈 빌려주고 이 아래 1-1번 1번 저당권에 뭐예요? 붙여져 있는 질권이다. 그래서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질권은 항상 부기등기한다.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 항상 뭐예요? 무슨 등기한다고? 권리질권은 부기등기한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만 외우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권리질권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저당권은 또 민법과 연관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에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 뭘 기준으로 해서 객체, 그다음 필요적기 예상 있죠?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근저당권에 뭐예요? 근저당권에 이전 등기할 때 원인 있죠? 원인.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